안녕하십니까. 아산병원 심장내과 김민석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신부전과 인공심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심장이라고 하면은 엄밀히 얘기해서는 좌심실 보조장치 또는 영어로는 엘바드라는 말기 신부전에서의 수술적 치료를 의미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 치료를 보시면은 먼저 이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심장 기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증상까지 발생을 한 신부전인 경우에는 증상 조절해 주는 약제 또는 시술 또는 판막 수술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 그럼에도 심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주사 강심제를 써서 심장이 잘 뛰게끔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이러한 주사 강심제를 띨 수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심장 이식이나 오늘 말씀드릴 이 좌심실 보조 장치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겠습니다. 진행된 말기 신부전의 최후의 치료는 심장 이식입니다. 그래서 진행된 신부전 상태의 심장을 제거를 하고 기증자의 잘 뛰는 심장을 이어붙여 주는 것이 심장 이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시면은 해가 갈수록 심장 이식의 대기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심장 이식 환자는 연 200 케이스가 채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의 숫자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얘기는 또 다시 얘기해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다가 나빠질 수 있는 대기자의 환자 수가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 중에는 이와 같이 쇼크가 심해서 중환자실에서 에크모와 같은 기계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 에크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2, 3주 단기간 우리가 치료를 하는 기계 장치가 되겠는데, 이 사이에 에크모를 띨 수가 없어서 하지만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에서 이런 엘바드 등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좌심실 보조장치 엘바드는 무엇이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심장 안에 이와 같이 조그만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 이 펌프를 통해서 피를 이쪽 대동맥으로 보내주는 것이 좌심실 보조장치가 되겠고, 외부에 연결된 이 배터리에서 전원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 전선이 환자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바드가 환자 몸 안에 있고, 외부 배터리는 몸 밖에 두 개가 있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전선, 드라이브 라인, 이게 좌심실 보조장치의 일반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펌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자기 부상으로 마찰을 줄인 이와 같은 모터가 전원 공급을 받아서 이와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로터가 돌면서 이 심장 안에 있는 피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그 피가 이 파이프에 연결이 돼서 결국은 대동맥으로 피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워낙에 심장이 하는 역할인 대동맥으로 피를 보내주는 이 펌프 역할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이 기계, 이 엘바드가 그 펌프 역할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환자는 이러한 심장 기능이 저하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엘바드를 넣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이식 전에 좀 더 안전하게 신부전 상태에서 대기하실 수 있게끔 하는 이식 전 가교 브릿지 투 트랜스플란테이션 BTD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엘바드를 넣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 이식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런 환자분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엘바드를 사용하는 이 데스티네이션 세라피 목적으로 엘바드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의 환자분이지만 심장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엘바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엘바드를 넣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식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추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 환자 상태를 회복할 목적으로 브릿지 투 디시전 목적으로 엘바드를 넣게 되겠습니다. 엘바드 치료 성적을 보시면은 1년 생존율은 우리 병원 데이터입니다. 80% 이상, 2년 생존율은 70% 이상, 5년 생존율은 한 65%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보다는 본원의 치료 성적이 더 나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엘바드를 넣어야 될 정도로 심한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의 1년 생존율은 20%가 채 되지가 않고 2년 생존율은 거의 생존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불량한 예후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예후와 비교를 했을 때 엘바드를 넣게 되면은 굉장한 생존율 개선에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바드를 누구한테 넣는가 보시면 희민성 쇼크가 아주 심한 환자, 그 다음에 심장 수술 이후에 이 체순환 장치를 제거하기 힘든 경우, 그 다음에 약물 치료에 불응하는 혈력학적 불안 상태, 그 다음에 말기 신부전 중에 이식 대기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약물 치료에 불응하는 가역적 장기 손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역적입니다. 이 장기 손상이 추후 치료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엘바드를 넣을 수가 있고, 만약에 장기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리지만 금기가 되겠습니다. 주사강심제 에크모의 의존, 그 다음 반복되는 심지혈성 부정맥, 그 다음 심근염 또는 임신과 관련된 심근병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엘바드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부전으로 자주 입원을 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고려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약물 치료를 못 견디는 경우, 그 다음 심장마비 후에 소생한 분 중에 일부에서 엘바드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엘바드의 절대적인 금기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역적, 즉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간, 콩파, 신경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아주 심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한 폐질환, 심한 정신사회적 문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실 이 금기증에 해당이 되는데 환자분 스스로 혼자서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물 치료에 대한 수능도 저하 이런 것들이 절대적 금기가 되겠고, 상대적 금기로는 아주 비만이 심하거나 영양 부족, 그다음 재활을 못하는 근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 활동성 감염, 그다음 인공호흡기를 장기간 달고 있는 경우에, 그다음 치료되지 않은 암, 활동성 위장관 출혈이나 응고장애 같이 출혈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 그다음 심한 말초혈관 질환, 다음 당뇨 합병증, 특히 말초혈관 질환이 굉장히 심한 경우 금기가 되겠고, 약물 중독, 인지기능 저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한 엘바드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신부전 환자는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도 달고 투석도 하고 에크모 달고 있는 환자부터 병동에서 이렇게 입원해서 걸어다니는 환자까지 다양하게 그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엘바드를 고려하는 환자는 같이 에크모를 달고 있어도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분 또는 주사강심제를 띄지는 못하지만 병동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정도의 환자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환자에서는 엘바드 수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경미한 환자에서는 엘바드가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장내과에서 환자분이 이식되기인지 아니면 평생 이 기계를 놓고 사셔야 될지 등을 평가를 해서
엘바드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심초음파, 그다음 심도자 검사, 운동부하 검사, 폐기능 검사 같은 검사들을 하게 되겠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엘바드를 넣을지 말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 위장관 검사, 그다음에 MRI 같은 뇌혈관 검사를 하게 되겠고, 다른 장기 부전이 없는지 이런 것들 탁과 진료를 보게 되겠는데, 여기에는 정신과 진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이외 사회 사업실 상담 등을 통해서 보호자의 서포트가 괜찮은지,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수술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술은 흉부외과에서 하게 되고, 수술 후에는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면서 심장 초음파나 여러 모니터링 기구 등을 통해서 혈력학적인 안정을 취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합병증 관리도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묽게 해주는 와파린 같은 항고 치료를 하게 되겠고, 출혈 소인이 높은 환자분인 경우에는 아스피린은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 가서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교육이 중요하겠고, 재활까지 충분히 될 경우에는 퇴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엘바드가 좋은 것만은 아니고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감염, 그 다음 출혈이 되겠는데, 대부분의 합병증이 다 약물 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 위험성을 걱정을 해서 꼭 필요한 엘바드 치료를 주저하기보다는 엘바드의 생존율 개선 효과 등을 고려를 했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엘바드 치료를 적극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바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퇴원해서도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환자분이 밭농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호전된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행도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말레이시아에 가족여행을 간 환자분이 보내주신 사진이고요. 이 옆에 사진은 이 기모노 입은 분, 즉 일본에 가족여행을 가시는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물론 이런 백팩 같은 것을 메고는 있지만, 뭐 누가 봐도 어디 환자분이라고 여겨지기 힘들 정도로 그냥 여행객의 모습인데, 실제로 이러한 외국 여행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또한 배터리를 2개를 달고 있어서 좀 무겁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뭐 여러 형태의 티셔츠 아니면 엘바드 조끼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엘바드를 넣게 되면은 물론 어디 목욕탕이나 아니면 수영장, 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샤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운전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식 전까지 체력도 더 기를 수가 있는 그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강의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이 엘바드 좌심실 보조 장치는 말기 신부 전의 비약물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식 대기 목적으로 가장 많이 넣지만 영구적 목적으로도 넣게 되겠고, 두 경우 모두 다 생존율 개선 효과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고, 아주 중한 환자분들에서는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수술 같은 경우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다 잘 치료할 수 있는 합병증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퇴원해서도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을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아주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환자분 부담은 보험급여 인정으로 5% 기계값의 5%를 내면 됩니다. 물론
이외에 중환자실 또는 수술 비용과 같은 것들을 더 추가해서 비용 부담이 되지만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아주 말기 신부전에서 약물 치료에 불응하는 그런 상태 또는 쇼크가 아주 심한 상태에서는 물론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엄청난 생존율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엘바드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엘바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